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일단 무음으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 기간은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 선서 후 선언문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시민안전실장 김노경.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시민안전실 소관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김노경입니다. 평소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 울산 건설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성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안전총괄 과장입니다. 안동희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음용 원자력 산업안전 과장입니다. 이동환 민생사법경찰 과장입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 일반 현황과 2022년도 예상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9쪽 안전도시 기본계획 수립으로 울산 안전총괄체계 구축입니다. 우리시 중장기 안전관리 전략 수립과 안전도시 미래상 도출을 위하여 자문단 구성, 설문조사, 시민토론회 등을 통해
올해 5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울산광역시 안전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0조 주요 지역 안전 관련 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등 41개 유형의 지역안전관리계획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감염병, 자살 등 6대 분야의 지역안전지수는 치약 분야 등급 개선을 위하여 교통사고 분야의 지역안전 역량 제고 컨설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진, 감염병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38개 핵심 업무에 대한 기능 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어린이 안전 시행 계획은 행정안전부의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9월에 수립 6개 분야 27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재난안전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1월에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정에 이어 우리시는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진흥조례를 6월에 제정하여 재난안전산업 성장 동력을 마련하였고 울산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운영과 관내 기업체 12개사에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 참가 및 재난안전 관련 개발기술 제품에 대한 시제품 제작 지원 등으로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2쪽 중대시민재해 관련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 공공시설물 308개소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연 2회 직원교육 및 안전관리 자문단 회의 개최, 월 1회 민간 전문가 합동점검 등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건축시설 및 생활여가시설 등 7개 분야 555개소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실시하였고 교량, 건축물 등 시특법 대상 시설물 2,624개소와 지하시설물, 수상 레저 사업장, 승강기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관내 1,600여 개의 어린이 놀이시설과 6개소의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순간 관람객 1,000명 이상의 지역축제 등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더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이번 이태원 사고에 따른 우리시 후속 조치사항으로 시 관내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에 대하여 시, 구군, 민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하고 있으며 또한 범정부적 국가안전시스템 점검계획에 따라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및 사고 우려 지역 127개소에 대해서도 11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쪽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감찰 강화입니다.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을 6월에 제정하여 안전감찰 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태풍 대비 해안지역과 자동심장 충격기 및 어린이공원 관리 실태 감찰에 집중하였고 시민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안전취약지역과 빈집 4등급 건축물 등에 대한 관리 실태도 계속 감찰할 계획입니다. 15쪽 민간 협업으로 시민 안전의식 향상입니다. 안전띠 미착용 등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운동과 안전문화운동 진흥 민간단체 공모사업 추진, 지역 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5개소, 안전취약계층 생활안전교육 307개소 등 범시민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였고 안전보안관 및 안전신문고 운영,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안전문화운동 추진 울산협의회 등 민관이 함께 시민안전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민방위 비상 대비 및 통합방위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21개 부서 24개 충무시행계획 작성과 6월 화랑훈련에 이어 7월에 충무훈련, 8월에 을지연습을 실시하였으며 통합방위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민방위 교육은 사이버 교육으로 이수하였으며 전국 단위의 민방위 날 훈련은 3회 실시하고 방독면 확보 등 화생방 업무도 계획대로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17쪽 빈틈없는 코로나19 방역 추진입니다. 매주 2회 중대본 회의 참석, 코로나19 행정상담센터와 합동점검단 운영, 코로나19 자율방역체계 구축, 마을생활방역단 운영 등으로 일상생활 속 생활방역으로 전환하였으며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방역 대응 역량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쪽 사회재난 지휘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산불,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사회재난 29종에 대해 상황 전파 체계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단계별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20쪽 교육과 훈련으로 사회재난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범국가적 재난 대응 합동훈련인 안전한국훈련을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대응 훈련 점검, 재난별 매뉴얼 현행화를 연중 시행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실시간 감지 예측하는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인명피해 최소화 및 현장 중심의 자연재난 대응입니다. 태풍 호우에 대비하여 재해 우려 지역 146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배수펌프장 원격 제어 시스템과 중구 태화강 둔치 주차장 차량 침수 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도입한 소방 대용량 방사포를 배치하여 올해 흰남노 태풍 내습 시 태화시장 침수를 예방하였습니다. 무더위 심도 973개소 운영과 공공시설 옥상 녹화 사업 2개소 추진, 취약계층 1990가구의 냉방기 지원, 주요 관광지 8개소의 양심 양산 무료 대여소를 운영하여 폭염에 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힘썼으며 앞으로 대설 한파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지진 재난 대응 기반 구축입니다. 2022년 지진 방제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고 지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공시설물 33종 1211개소 중 1136개소의 내진 보강 사업을 완료하여 9월 기준 내진율이 93.8%입니다. 2025년까지 내진율 100%를 달성토록 하겠으며 지진 대비 교육, 훈련과 홍보, 매뉴얼 고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재난 경감을 위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입니다. 올해 준공 예정인 중구 우정지구를 비롯한 태화, 도항지구 재해위험 개선 사업은 착실히 추진 중이며 반천, 내왕지구 사업은 설계 용역 중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명촌천 주변 생활권 중심의 상습 침수 해소를 위한 종합정비계획 사업대상지가 9월 선정되었고 2023년에 실시 설계를 하여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6쪽 신정 3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 12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인 신정 3 정비사업은 내년에 공사 착공하여 2024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재해위험의 사전 예방과 재해 구호 역량 강화입니다. 각종 행정계획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 분석하고 재난 경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재해역량평가 심의위원회를 9회 운영하였고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과 재난 담당 공무원 전문교육 등으로 재난 정책을 개발하고 직무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내실 있는 기금 운용과 재해구호 계획 수립, 재난 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으로 이재민 안전 확보를 위한 구호체계도 확립하였습니다. 28쪽 신속 정확한 비상상황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스마트 해안 안전사고 대응 시스템 구축,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경보 단말 확충, 노후 민방위 경보 단말기 교체 등 신속한 재난 상황 전파를 위해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개선 보강하였습니다. 29쪽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는 올해 내 착공하여 2023년 완공할 계획이며 국가산단 내 20년 이상 된 노후 위험물질 지하배관 안전진단과 2000년 이전에 설치된 위험성이 높은 가스저장시설 226개소 내진 성능 진단을 올해 완료하였고 산업단지 영세사업장 50개소에 대해서도 시설물 안전진단 및 관리 운영 실태 점검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 산업단지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체별 산업안전 지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안전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콘텐츠를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안전 캠페인을 3회 실시하고 10월에 안전산업 박람회를 참관하였으며 산업안전 골든벨, 기업체 안전관리자 워크숍도 연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40개사 대상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국가산단 정기보수 사업장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1쪽 방사능 재난 대비 구호소 및 광재물품 관리입니다.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원정 기준 반경 30km 내 시민들의 생명 보호를 위해 구호소 시설과 갑상샘 방호약품 비축 관리 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현장 대응 요원용 방사능 방호 장구도 1,000세트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별도의 원전 지원금이 없는 기초지자체에 보행자 감시기 확충, 교육, 견학, 홍보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32쪽 시통합 방사선 감시 시스템 구축입니다. 고정형 환경 방사선 연속 감시기 5개소와 방사능 현장 상황 공유 시스템 3개소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해수 중 방사능 모니터링 용역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전국 최초 방사능 재난 대비 시민행동 알림 시스템도 6월에 용역 발주하여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3쪽 방사능 방제 현장 중심 대응력 제고입니다. 방사능 방제 계획 수립, 방제 훈련을 통해 행동조치 매뉴얼을 개정하고 있으며 방사능 방제 합동훈련을 11월에 실시하고 방제 관련 유관기관 워크숍을 12월에 개최하여 민간 공조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 맞춤형 R&D 사업과제로 선정된 이재민 통합관리 시스템은 1차 연도 연구 추진 중에 있으며 환경방사성 자동 감시망과 탐사 차량을 이용한 환경탐사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하여 시 홈페이지에 방사능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올해 6월에 경북에서 개최된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 참석과 원전시설 안전자문단 회의 개최 등 원자력 시설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34쪽 특별사법경찰 수사 역량 및 단속활동 강화입니다. 수사직무 연차내와 수사실무 전문기관 교육으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역량을 제고하였고 9개 민생 분야 불법행위 제보 활성화를 위해 시민감시 홍보단과 제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홍보하고 야간 공휴일 조사 및 현지 방문 조사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의료 및 의약품, 부동산, 대부업 등 9개 분야 민생 침해 사범 근절을 위해 9월까지 97건을 단속 수사하였습니다. 올해 시민안전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시행된 만큼 무엇보다 중대 시민재해 예방과 노후화된 울산 국가산단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풍수의 생활권 정비, 재해위험 개선지구 등 자연재난 취약지역 예방사업 확대를 위해 2023년도 국비 363억 원을 확보하였고 흰남도 등 연이은 가을 태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재난에 강한 울산을 만들기 위한 기본을 더욱 튼튼하게 다진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안전실 업무 추진상의 미흡한 부분이나 정책 지원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노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행정사무감사의 취지가 또 심도 있는 감사 아니겠습니까? 평소에는 의원님들이 한 10분 정도 처음에 질의를 좀 하셨는데요. 심도 있는 우리 감사를 위해서 의원님들의 질의는 우리 15분, 본 질의는 15분 이내로 해주시고요. 추가 질의가 있을 시에는 10분 정도 더 추가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동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여러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 김동철 의원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 참 안전 점검이 참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되시죠? 예, 17쪽 보시면은 지역 안전 관리 계획 수립 현황에 대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그 지역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있는데 그 책자 이래 보시면은 22년 7월에 그 점검 결과 그 문제점이 있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관리계획은 그 법정계획입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맞춰서 지역 단위의 관리계획이고요. 굉장히 214개에 이르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 그리고 여러 부서가 관련되는 사업들입니다. 주로 이제 예산 사업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제때 예산이 집행이 되지 못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들은 다시 2023년도 기본계획,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매년 해야 될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2023년도에 안전관리계획, 요 관리계획은 10월 말에 수립하는 거죠? 국가계획이 국가중앙부처가 10월 말이고요. 네. 지역단위 계획은 12월 초에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2월 말에 확정하게 됐습니다. 요 관리 계획에 우리 어머니 저 주최 측은 없으나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 계획 뭐 이런 거는 반영이 된 것입니까? 이번에 행안부에서 별도 지침이 왔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재난관리법에는 그 축제 행사에 대한 부분이 주최 주관이 없는 행사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개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7개의 법안이 계류 중인 상태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축제에 그 주최 주관이 없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이 관리 계획에 열거하게끔은 돼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그 새로운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안전 관리 계획을 좀 더 예민하고 디테일하게 수립하여 가지고 안전 관리 계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지역 안전 지수 현황, 지역 안전 지수 현황의 설명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안전 지수 현황을 보시면은 우리가 6개 분야 중에 그 4개 분야 교통, 화재, 생활안전, 감염병에서 전년도 대비가 하락을 했거든요. 이 분야별 주요 하락 원인이 뭡니까? 지역 안전지수의 산출 기초가 되는 지표가 있습니다. 네. 지표가 근본적으로는 이 분야의 사망자 수를 기본 통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21년 자료는 2020년 통계 자료를 기반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보다 많았냐 적었냐, 그리고 기본적인 평가가 광역은 광역끼리의 상대 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이 지수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타 시도보다 이제 낮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자 수 가 그 위해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취약한 지표들, 이런 지표에 의해서 산정된 결과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사고, 화재, 그리고 감염병에 대한 사망자 수가 타 시도에 대비했을 때 조금 더 지표의 내용들이 조금 나쁘다는 결과로 지금 평가가 된 겁니다. 저 행안부 자료에 행안부 보도 자료에 이래 보시면은 2021년 지역 안전 지수 공표라고 공표를 했는데 이 공표를 본 적 있습니까? 원래 지역 안전 지수 공표는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렇게 공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래 보시면은 추가로 반영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고위험 음주율, 그다음에 그 안전벨트 착용률, 그 건강검진 수검 비율 등 안전의식에 대해 가지고 많이 반영을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지표를 보시면 교통사고 지표가 그 앞전년도보다 지표가 낮기 때문에 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여러 가지 컨설팅, 특히 이 평가를 하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컨설팅을 마련하면서 이런 안전 분야를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대책들 지금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기관과 협업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수 등급이 그 추진상학 10조결 보면은
지수 등급이 낮은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하는 컨설팅 대상으로 우리가 그 교통 교통사고 분야. 분야를 선정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4개 분야 중에 그 교통사고 분야를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데 교통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 보시면 교통사고 등급이 2020년에는 3등급, 2021년에는 4등급 됐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망자 수를 비교하게 되면은 2020년도에는 53명, 그리고 2021년에는 45명인데도 불구하고 특광역시별로 상대 평가에서 사실 등급한 지수가 낮아졌는 부분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지금 5등급에서를 기준할 때 4등급은 그렇게 좋은 수치는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 때문에 개선하기 위한 이 지표를 향상시키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 지역 안전 지수가 그 상대 평가를 이래 강조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울산이 꼴찌거든요. 이 상대 평가. 그런데 이 상대 평가 우리가 뭐 사망자도 줄고 교통사고도 줄고 화재 건수는 늘었지만은 타 지방에 비해 가지고는 뭐 덜 늘었다. 이 상대 평가다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이 대전 같은 데 이래 보면은 상대 평가에도 불구하고 항상 1, 2등급 받았거든요. 1, 2등급 받았는데 우리도 잘했는데 남이 더 잘했다. 뭐 이런 표현 아닙니까? 상대 평가라고 이래 강조하시는 거는 그렇지만은 울산은 한 개도 1등한 게 없어요. 이게 안전 지수에 대해서 안 그렇습니까? 울산은 이래 보면은 안전 지수에 대해서 1등한 게 한 개도 없으니 이게 전년도에 아마 그 시장님 업무 수행 평가하는데 아마 이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김두겸 시장님이 이런 그 사실 지금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전이 중요하고 사실 이 통계도 중요합니다. 통계 중요하고 또 뭐 이게 상대 평가라고 이래 하지만은 사실 남은 줄이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못 줄인다. 우리는 줄였는데 남은 10명을 그 교통사고 사망률도 줄이고 뭐 감염병도 줄였는데 우리 울산시는 못 줄였다. 남이 10명 줄이는데 우리는 뭐 5명밖에 못 줄였다. 이렇게 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했지만은 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하시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안전에는 우리가 좀 이번 사건을 보더라도 이 예측 못한 데서 사실 이 사고가 발생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세심하게 잘 챙겨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21쪽을 이래 보시면은 안전점검 추진 실적이래 보시면은 지난해에 그거 점검했는 게 이 92개소예요. 이게 안전점검 추진 실적. 92개 건이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추진 실적이 몇 개냐 하면은 1,837개소가 점검을 했어요, 이게. 그 이유가 뭡니까? 의원님, 그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럴까요? 네네. 이게 지난해 2022년도에는 이게 안전점검 추진 실적을 이래 보시면은 92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올해입니다. 92개소는 올해 진행한. 올해 네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네. 이게 1,837개소 전년 사무감사를 이래 보시면은 점검했는 게 그렇게 이게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차이가 난 이유가 뭔지 이거 나중에 한번 점검해 네, 보시고요. 혹시 이 부분은 점검 대상 시설 수와 실제로 저희가 점검할 때는 표본 점검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점검 대상이었는지 아니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점검을 했는 숫자인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저겁니다. 똑같은 그 매뉴얼인데 전년도에는 아마 그 점검을 많이 했고 올해는 점검이 좀 적게 했는데 이게 점검 이 안전사고에 대한 점검을 좀 잘 하셔야 되겠다.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건지 한번 점검하시고요. 27쪽을 이래 보시면은 그 시민사랑 안전보험, 시민사랑 안전보험을 이래 보시면은 이 각 구군에서 안전보험을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각 구군에서 가입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안전보험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이제 시민안전보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사실은 우리 시 조례가 따로 있기는 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각 구군에서 실제로 스타트가 먼저 된 부분이라서 구에서 한 뭐 12개, 울주군 같은 경우는 20개 이상의 19개 정도의 보장 항목을 설정을 해서 빈도가 자주 발생하는 그런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시가 특별히 자주 발생하고 안전 취약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보장 항목이 있다면 사실은 그거를 그렇게 말해서 구군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각 구군에서 이미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래 보면은 시의 이 조례가 2019년 11월 7일자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그 전에 중구에도 보면 책자 보시면 뭐 19년 1월 뭐 울주군도 19년 7월, 19년 6월 다 돼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11월 7일자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시가 네, 조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정만 돼가 있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조례를 왜 제정했는지 아니 구군에 이미 다 3개 군의 조례가 다 지정돼가 있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에는 늦게 조례도 제정했고 또 이 조례 제정했지만은 시에서 하는 역할도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로 이거 돼가 있다면은 굳이 필요 없는 조례를 그냥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사고, 예기치 못한 사고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험 같은 경우에는 발생 빈도가 높으면서도 보장이 좀 더 두텁게 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기초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초에서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또 살펴보고 새로운 사고라든가 예측치 못한 사고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또 대비하기 위해서는 또 조례의 실효성은 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보험하고 관계없이 이게 중복 보험,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 보험에 대해 가지고는 중복 지급 가능합니다. 예,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면은 뭐 굳이 이 조례가 필요하겠나? 그래서 이 대상자가 이래 보면은 이쪽에 이래 보면은 그 구군별로 이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까? 뭐 또 이게 구군별로 이게 보상도 다 틀리더라고 이게. 보상도 다르긴 하지만 같은 유사한 부분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장 항목이 자연재난에 대한 부분들이 많고요. 교통사고라든가 사고 빈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어도 보상이 좀 틀리지 않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또 물론 뭐 그거는 지역별로 약간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이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요. 전국적으로 기초지자체를 통합했을 때 97% 이상의 기초지자체가 다 가입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행안부에서는 뭐 카카오와 이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이 안전보험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업무 협약도 진행하고요. 저희도 좀 나름대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구군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시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서 보장 항목에 대한 안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 역할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시 역할도 고민해 보시고 또 홍보도 잘 해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김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먼저 이태원 헬로원 참사 관련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먼저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정말 뭐라 위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고 또 애도와 명복을 비는 마음이고 또 유가족에게도 진심으로 위로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밤 이태원 한려원 사건 아시죠? 156명이 사망했고 130여 명이 부상을 입은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행사도 많고 또 앞으로 우리 울산에서도 다가올 크리스마스 또는 뭐 해돋이, 특히 또 우리 중구 원도심 같은 게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골목이 매력이 있는 도시라고 주변에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그 행사가 앞으로 이제 주최측이 있겠지만 주최측 없이 그냥 크리스마스에 밖으로 골목문에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각 경찰과 또 여러 가지 이제 지자체에서도 안전에 관련돼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겠지만 또 울산시에서도 이번 이태원 할로윈 참사 관련해서 어떤 시의 어떤 방침이나 이에 대한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참사 이후에 사망자 애도와 안전관리 강화를 해야 된다는 시장님 특별 지시도 저희가 구군에 내리고요. 특히 축제 행사와 관련해서는 10월까지 개최된 행사는 3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과 12월 사이에 개최될 행사는 17건이 지금 있고요. 국가 애도 기간인 지난 주말에 한 건 취소됐기 때문에 16건이 됩니다. 그래서 총 한 47건의 행사가 개최되고 개최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적으로는 상반기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취소된 상황들도 있지만 그러면 11월과 11월 이후에 행사에 대한 축제 안전점검은 말씀 주신 대로 그 주최 주관이 없더라도 지자체, 경찰, 또 소방 이런 분야 협업 체계는 주최 주관이 있을 때도 했지만 없어도 사실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는 안전점검 관리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는 적정한지, 진출입 동선은 또 합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산정들은 제대로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금 5개 행사 관리 조례가 또 안전관리 조례는 저희 시에도 따로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재난관리법과 공연법에 의해서 1000명 이상의 행사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지역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사각지대에 있는 500명 이상의 행사도 저희가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처럼 말씀 주신 대로 주최 주관이 없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강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저희가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협업을 해서 안전조치가 좀 강화되도록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원래 해돋이 행사 합니까? 지금 현재는 취소는 없습니다. 취소라고는 결정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간절곶에도 많은 인파들이 전국적인 명소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대비도 철저히 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요즘 연말에 이제 원도심 쪽에도 많은 이제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이 됩니다. 오히려 삼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어느 정도 이제 빠져나갈 공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원도심 같은 경우는 지금 소방서 광장이 펜스가 쳐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골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밀히 좀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또 자료를 우리가 보니까 행안부에서 인파가 몰리는 경우 1제곱미터당 6명부터 위험하다는 기준을 제시하며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인파 관리 방안을 제안한 내용이 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일단 언론에서 그 인파 관리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계속 언급이 됐고요. 평방미터당 5명 이하가 어느 정도는 적정되는데 이번 이태원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를 넘어섰다는 부분인데 이 기준은 아마 그 당시에도 논의된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인 연구나 선진의 사례를 좀 통해서 과제를 도출해야 된다는 말씀을 있었고요.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은 조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울산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면밀히 좀 알아보고 선도적으로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꼭 실외 압사 사건뿐만 아니라 또 실내의 여러 가지 안전시설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더욱 더 우리가
대안 강구를 해야 된다는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에서 북한군에 따르면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대남 군사 작전 중 울산시 80km 부근 공해상에 2발의 전략 순항 미사일 발사했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발표죠. 그러나 우리 합참에서는 확인된 바 없다라는 답변이 나왔는데 우리 울산시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현황이 혹시 있습니까? 네,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합참에서는 확인된 바 없다는 공식적인 발표는 있었지만 사실은 울릉도의 공습 경보가 발령된 이후에 행안부 주간의 회의라든가 저희도 국군 주간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사태가 공습 경보가 발령됐을 때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이동할 수 있는 대피 시설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안내 방송이나 문자 송출은 제대로 되는지 이런 시스템을 점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미사일이 울산 앞바다나 울산시의 산업공단에 발사가 됐을 경우에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은 있죠. 그렇습니다. 매뉴얼이 있죠. 매뉴얼이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민방위 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관련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4페이지를 보면은 비상급수시설이 총 163개 중에서 주민대피시설이 484개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여 경우에 이 유사시에 인터넷이 또 안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대피시설에 대한 위치를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통신이 마비된다면 그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유사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할 때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피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울산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은 163개고 주민 대피시설 484개. 급수시설은 이제 지하수 만약 상수도가 안 파견됐을 경우에는 쓸 수 있는 그 지하수를 동반할 수 있는 그런 급수시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 대피시설 484개는 그 대부분 지하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주택 내나 공공기관의 지하 주차장이고 항시 개방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들이 주변에 널리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뭐 이게 위험에 대한 인지도가 낮긴 하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통신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저희가 필요한 게 이제 민방위 대원, 예비군 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비군 대원이 저희가 한 5만 3천 명이고요. 민방위 대원이 8만 1천 명 됩니다. 이 비상 대비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 내용들을 같이 하고 실제로 이런 공습 경보가 발령되면 저희 시장님을 비롯한 또 지휘본부가 또 구성되면서 공무원에 대한 복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휘 통제하기 때문에 군사작전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은 또 연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우리 안보의식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대피 시설이나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급수 시설에 대한 수질 검사 같은 경우에는 늘 하고 있습니까? 음용수로 예 맞습니다. 음용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비상급수 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항상 점검을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예, 안전이나 유사시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북한이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이러한 도발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안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각 광역단체와 지자체에서도 통합방위 우리 이 시스템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 늘 민방위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한 대비에 대해서는 항상 공직자의 마음가짐으로서 철저하게 능동적으로 자세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고요. 그러고 한 가지 더 민방위 경보 시설 현황이 없는데 보니까 자료에 앞쪽에 기본 현황에 네, 단말 사회된 이 네. 현황, 이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네. 상황 발생 시 경보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민방위 경보 통제 센터를 통해서 저희 쪽으로 연락이 오면 저희가 바로 또 구군의 80개소의 민방위 경보 통제 센터로 이 내용을 같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 되면 공속 경보인 경우에는 3분 정도의 공속 경보에 대한 걸 하기 때문에 주민 대피 방송 문자 같이 동시에 송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이제 여러 가지 화학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방독면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보호의 장치 이런 화생방 장비 현황 관리 현황 또 제대로 지금 매월 이제 인구에 비해서 늘 부족하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이제 민방위 그 방독면 같은 경우는 민방위 대원이 8만 1,000명인데 8만 4천 개 정도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민 대피 시설도 인구 대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 어떤 면적에 대한 부분도 일단 초과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 건수 시설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뭐 수원지 같은 경우에 파괴가 됐을 때는 상수도 수원지가 파괴됐을 때 지하수를 그러면 이제 통해서 음용수, 급수를 할 수 생활용수 음용수로 네. 저희가 보통 공원이나 그 약수 가까이 돼 있는 주민 접근성이 좋은 시설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뭐 우리가 민방위 대피 훈련하고 뭐 방제 훈련 이렇게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진짜 여러 가지 주민들은 비상사태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안보의식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생각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런 행동 요령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특히 또 생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주민들은 훈련에 참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경보 전파가 되면 어느 대피소로 이동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이 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뭐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아니면 실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안 그래도 어제 의원님 말씀하신 그 보도 난 이후로 시에도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합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제 실제 일어난 상황은 아니지만 북한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고 시민들 자체도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오늘자로 지금 저희 안전총괄과장이 답변 드린 그런 내용으로 일단 시민들에게 만약에 공습 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안내하는 이제 보도 자료를 오늘 오후에 일단 배포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숙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쓰겠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이제 재난이나 아니면 뭐 그런 사고나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했을 때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다만 재난하고 민방위를 총괄하는 알림 시스템이 한 곳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 경보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난 알림 시스템 같이 작동을 해서 시민들에게 빨리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이번 기회에 상시에 시민들이 재난이나 사건 발생 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방안에 좀 더 집중해서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정 이사입니다. 네, 권태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요즘 같은 이런 시기에는 아마 이 늘 강조를 해왔던 부분들이지만 또 앞에 또 이태원의 참사를 또 겪으면서 한 번 더 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또 도마 위에 올라서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또 언급이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우리 제가 이 울산에 제일
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빠지지 않고 지적되고 있는 산업단지 쪽에 부분을 좀 언급을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울산에 지금 최근 한 5년 정도 안에 발생했는 폭발 사고라든지 누출, 화재 이런 것들이 한 건수가 한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파악이 돼가 있습니까? 예, 원자력 산업안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2018년부터 올 9월까지의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총 화재 안전사고를 합해가지고 200건이 발생된 걸로 나타났고요. 그 중에서 이제 사망이 이제 19명, 부상이 68명에서 이제 인명 피해가 8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이제 사고 유형을 보면은 화재, 뭐 일반 산재, 화학 사고, 위험물 누출, 폭발, 뭐 이런 게 주요 내용입니다. 예, 그 지금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여기 관련된 자료하고는 좀 다른데 최근 5년간 지금 폭발, 화재, 누출, 유해 물질 사고가 한 708건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할 수 예, 있도록 저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폭발 사고에 대비해서 지금까지 울산시에서는 하고 있는 대비책이라든지 시설 개보수에 대한 부분들은 혹시 진행된 게 있습니까? 주로 저희 시는 일단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게 지하 매설 배관 쪽에 이게 이제 기업체의 사회 쪽이기 때문에 뭐 기업체의 뭐 영업 비밀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는 좀 자유로워서 그 전체 1,780km 정도의 그 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가 관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업으로 국가 지하 매설 배관 안전센터를 지금 실시 설계를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산업부의 순수한 국비를 이제 확보해서 18년부터 한 40억을 가지고 한 916km에 대한 20년 이상 된 지하 매설 배관에 대해서 안전 진단을 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그 문제점을 개보수하고 그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방금 이제 뭐 이 지하 배관에 대한 부분들은 40억의 국비를 받아서 진행한 부분들은 저도 지금 관련된 자료를 지금 들고 있으면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외에 지금 최근에도 얼마 전에 지금 이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아닙니까? SK에 지금 4월 20일 날 대가 있고 S-오일에 5월 19일 날 대가 있는데 지하 배관뿐만 아니라 지금 각 화학 쪽에 관련된 석유화학단지 안에 이 노출돼가 있는 배관에 대한 부분들은 혹시 시에서 관리나 아니면 거기에 대비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기업체 내부의 그 사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시로서는 접근한 권한은 없습니다만은 그 고용노동부하고 안전보건공단하고 저희들이 한 번씩 같이 이제 합동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사고 대응은 이제 소방이라든지 이제 고용노동부 하고 있지만 저희 시는 일단 사고 예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은 대기업은 또 알아서 한다고 치고 그 중소기업, 영세기업에 대해서 안전 컨설팅, 뭐 현장 점검 이런 걸 이제 그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우리 시비로 그 1년에 한 50개 업소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각종 뭐 그 세미나라든지 뭐 그 여러 가지 행사에 그 기업체를 이제 참여시키고 그리고 캠페인도 한 3번 정도 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은 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얼마 전에도 이제 김두겸 시장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울산 시민들은 폭발물을 이렇게 베고 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지역에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고 관리해야 될 범위가 너무 크게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관리를 대비하면서까지도 준비를 하고 했는데도 지금 최근에
아까 언급했듯이 SK나 SO일에 정말 큰 대기업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큰 대기업이지만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대기업인데 여기에서 지금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사망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인데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뭐 개인 사설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명목 아래 그 부분을 점검하고 하지 못한다 하면 울산 시민들은 어디에서 그 안전을 찾고 어디에서 어떤 그런 곳에서 일터를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우리 시가 이제 3단 안전에 대한 조직이 이제 구축된 이후로 계속 고민해 온 사항이고요. 그 전에 김기현 시장님 시절에도 이제 그 점검 권한을 가져오자 이래서 전국적으로 한번 분위기를 조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했는데 지금 뭐 울산하고 전남, 충남 정도는 매우 찬성을 했고요. 나머지의 국가 산단을 갖고 있는 경기도라든지 부산 이런 데는 또 자기들은 가져오는 걸 반대하는 그런 산단도 있습니다. 그 지자체가. 그 이번에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이제 그 광역적으로 대처를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지시가 떨어져서 전남하고 충남하고 우리 시하고 지금 광역적으로 그 산업부라든지 고용노동부에 우리 애로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을 건의해보자. 그래서 내년 초 정도에 MOU를 맺고 그 공통 그 건의를 이제 발굴해서 합동으로 한번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산단 특별법이라고 해서 지금 그 여수에 있는 어느 뭐 국회의원님이 지금 발의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점검 권한이라든지 본사 유치라든지 그다음에 그 뭐 지역자원 시설세라든지 이런 걸 또 우리 시도 거기에 또 같이 그 지원을 해서 추진을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인명 피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아까도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강조를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떠한 부분들보다 우리 지금 산업단지 쪽에 있는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말로 큰 그냥 안전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 아니 재앙까지 올 수 있는 부분이다. 얼마 전에 제가 그 5월달에 애솔에 일어났을 때도 제가 직접 가서 눈으로 봤어요. 밤늦게 이제 연락을 받고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봤는데 꺼지지도 않더라고 이게 아무리 이래 해도 그 다음 날까지도 계속 불이 붙어서 이제 나고 있던데 그게 다행히 옆으로 옮기면서 제 2차, 3차 폭발 사고가 없을 게 망정이지 만약에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뭐 그 지역은 뭐 전쟁 폐허가 되다시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2023년도에 준공한다고 했는 우리 통합안전관리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관리센터가 생기게 되면 관리 시스템이나 행정 서비스라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지금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그 이제 사업은 이제 그 실시 설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연말 또는 연초에 이제 그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 연말에 목표입니다. 거기에는 들어가는 게 이제 우리 시 전체에 그 국가 산단 내에 위험물, 유해항물에 대한 지하 배관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현장 점검, 그 연구 개발 그리고 그 플러스해서 그 스마트 도시가라든가 이런 데서 그 스마트 그린 산단이라고 해서 또 한 130억짜리의 사업을 같이 넣고 그리고 또 뭐 그 미래신산업과에서 하는 지하 배관에 대한 디지털 트윈이라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하 배관의 지하의 상황하고 모니터의 그 상황을 똑같이 해서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이미 이제 결정된 거 있고 향후로도 지속적으로 합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예, 지금 배관에 관련된 부분에 또 최근에 언론은 보도를 보니까 배관에 이제 그 뱀같이 생기는 로봇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보급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던데 그런 부분들이 되면서 안전 진단이나 또
미리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최대한 빨리 많이 도입이 되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아마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안전이나 부분은 정말로 강조를 여러 번 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최대한 좀 더 많이 살펴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또 다른 지역보다는 또 아마 제일 지금 중책을 맡고 계십니다. 산업단지 쪽이나 원자력 쪽을 맡고 계시니까 이거는 생겼다 하면 정말로 아니 재앙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큰 재난이 생겨날 수 있으니까 꼭 다시 한 번 더 체크하고 그 부분 다시 매뉴얼을 좀 더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했는 김에 원자력에 관련된 부분 조금 이렇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제가 중간 보고하는 부분들 보고 왔었는데 시스템 만들었는 거 중간 보고에서 제가 휴대폰으로 이렇게 하면서도 굉장히 흡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나와 있고 또 뭐 바람의 방향이나 또 거리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저도 듣긴 들었어도 여기서 내가 언급해서 이야기를 다 하지는 못하겠네요. 예, 저희 시는 지금 그 원자력 그 상황 발생에 대비해 가지고 뭐 그 현장 행동 매뉴얼도 하고 있지만 그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2차원적인 지면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걸 이제 초월해서 지금 시민 알림 시스템이라고 이제 지금 거의 이제 올 연말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위원님도 오셔서 한번 잠깐 보셨는데 그게 현재 안 내용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원자력 방사능 상황이 이제 발생하면은 시민들이 가장 신속하게 대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외에 갈 곳이 없는 분들은 고소에 가야 됩니다. 이제 그걸 이제 가장 시민들한테 신속하고 정확하게 간단하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라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나와 잠깐만요. 그게 하여튼 전부 다 제가 설명 듣기는 좀 그렇고 이 자리에서 어쨌든 이걸 문자 서비스를 이용해서 문자를 받아서 그 시민들이 바로 접해서 이제 그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 있고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에서는 저는 좀 굉장히 좀 찬성을 하는 거고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번 언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 한 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시스템화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지만 혹시 5km 내에 안에 반경에 대가 계신 분들 그리고 10km 내에 계신 분들 우리가 지금 남부권의 원전 주변 지역을 따지면 뭐 기장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겠지만 거기는 이제 빼고라도 우리 지역만 따지더라도 한 10만 인구가 거기에 있습니다. 10km 반경 안에 내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혹시 발생이 됐을 때 대피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저번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대피로 관련해서는 지금 상당히 진짜 그게 제일 기본적인 상황이고 물론 지금까지 뭐 국도라든지 동해 남부서라든지 약간 보완은 되어 있지만은 지금 저희들이 요 앞전에 국정감사 때도 서면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게 발리 쪽에서 온양 IC까지 그게 지금 한 10km 되는데 그거를 이제 국비로 해달라 원전 대피로로. 그래서 지금 저번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요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지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앞에 이제 그런 매뉴얼이나 시스템은 굉장히 잘 만들어 놓고 대피로가 없어서 정보는 알지만 대피로가 없어서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시스템이 과연 뭐가 필요하겠냐 말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게 시스템 정말 잘 만들어 놓고 매뉴얼 정말 잘 만들어 놓고 해놨는데 발생이 돼서 그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길이 없어요. 이동해서 갈 수 있는 수단은 있는데
길이 막혔다든지 너무 많은 인파가 이제 그 한 곳으로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늘 예비 타당성 조사나 이런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해서 더 강력하게 예. 요구를 하고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공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뭐 의원님들 한 번씩 다 본질의는 하신 것 같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좀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권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금태호 의원입니다. 지금 해는 실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행지방재정법에 따르면은 원전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의 65%를 원전이 있는 시군에만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이 뭐 참 오랫동안 나온 이야기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우리 울주군만 해당돼 가지고 원전 관련 보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제 대책법을 개정해 가지고 방사성 비상계획 구역을 20km에서 30km로 이렇게 확대가 됐죠. 그러면 울산 충구 같은 경우에는 또 남구, 동구, 북구는 다 포함이 됩니다. 월성 원전, 세울, 그다음에 고리 다 포함됩니다. 이 충구 같은 경우는 월성에도 20km입니다. 다 20km 이렇게 다 접목이 되더라고요. 이 그림을 그리면 오랫동안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각 구민들, 우리 시민들이 어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안 맞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결국 지원금은 하나도 없고 방사능 방제 업무만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참 여러 가지 어떤 방사능 유출이 있었을 때 여러 가지 뭐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방지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서 각 구에서 막 지원을 물론 우리가 교부세를 받고 교부금을 받아서 이렇게 또 거기 매칭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피해는 똑같이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 또 이런 관련된 문제에서 지난 10월 20일 날 그 대한민국 시도 의장협의회에서 그 제5차 임시회에서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 법 개정안을 건의해 가지고 그 자체에서 원안이 통과됐다 그럽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 관련 기관의 내용을 전달할 예정인데 그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울산시의 어떤 입장까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 시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의장협의회 안건이 통과되기 전에 실은 저희 김두경 시장님께서 시도지사 협의회에 그와 같은 안건을 먼저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려고 하였는데 그거는 시도에서는 저희 뭐 의장협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부 동의를 해야지 안건으로 채택을 되는데 일단 부부 동의나 이제 그 몇몇 이제 반대 의견이 있어서 채택되지는 못하였지만 이제 저희 시에서 그 부분을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 이제 국정감사 때도 그런 부분을 제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는 이제 시에서 이제 뭐 미미 하나만 각 구군에서 하고 있는 이제 방제 업무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그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고 방사능 방제 구역이 확대된 만큼 확대된 지역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 주민보호 대책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지금 원전 동맹도 이미 각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시도 광역지자체 협력 협의체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울산시에서 그 부분 계속 환기할 수 있도록 각 구군과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고
자, 우리 방사능 재난 시에 예를 들어서 그 갑3생 방호약품 우리 87쪽에 있는데 이 수령 방법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실은 뭐 저희 공무원조차도 업무를 담당하는 외 공무원들은 이름만 알지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 그걸 어떻게 지금 여러 가지 홍보 수단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평시에 홍보를 하지만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저희 그 원자력 그 시민 행동 알린 시스템이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는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발생할 경우에 문자로 가면은 그 문자에 내가 있는 위치가 이제 표시가 되면서 그 위치에서 내가 방호약품을 먹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대피를 해야 될지 그런 알림이 위치 기반으로 제공을 되도록 해서 그래서 그 당했을 때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알림 시스템을 좀 더 충실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올해 원전 훈련에 한번 적용을 또 해보려고 합니다. 완공되기 전에. 그러면서 좀 보완을 해서 위기 시에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문자도 뭐 좋은 방안이고 만일에 그게 또 여러 가지 또 그게 문자가 안 될 때 통신이 마비가 됐을 때는 또 저희 지금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죠. 저희가 뭐 그 원전은 통신이 마비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마을 방송 시스템이나 이제 기존에 있는 방송 시스템을 이용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 뭐 읍면동의 민방위 대원들이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니면 이제 재난 대응 담당자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게 무슨 비상사태가 생기면 많은 혼란이 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대피소 위치라든지 갑3생 방호용품 수령 방법 또 이동 경로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주민 대상을 해서 체계적으로 장기적인 훈련과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에 대한 홍보 수단을 다양하게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권태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 한절 총괄과의 중대재해 관련법의 부분을 조금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1월에 지금 이제 이게 시행이 돼서 올라오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시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준비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간단히 언급드린 바와 같이 네. 올해 시행되기 전부터 사실은 법제도 시행에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중대 시민재해 대상에 될 만한 시설물들을 리스트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또 직원들 교육입니다. 그 상하반기 직원 교육. 그리고 이 법에서 열거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했는지 지적사항 이행을 했는지 여부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필요한 예산이 제때 반영되어 있는지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또 어느 정도 반영되고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저희 울산시에서 이제 중점을 둔 것은 저희 자치단체도 그 하나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관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많이 준비를 해왔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산업재해로서 울산시가 대상이 될 때는 경제국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 시민재해는 시민안전실에서 대응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민선 8기 들어서 그 이원화된 것이 안 맞다라고 이제 되어서 올 하반기에 내년 상반기 조직 개편에 통합이 되어서 이제 그 부분이 될 것이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는 것처럼 울산시가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들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도 또 나누어져서 국가산단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또 시민안전실에서도 지원을 하긴 하지만 노동자 보호 차원에서 또 노동정책과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이 되면 그것이 전부 다 저희 원자력 산업 안전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면서 그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업무를 좀 총괄적으로 하면서 시도 시민재해나 그 산업재해에 같이 대응을 하면서 기업체나 산단의 이제 지원 서비스들도 뭐가 필요할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조직이 가다듬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세부적인 사업들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생기면서 이제 울산시도 저는 좀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언급을 한 거고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우리 실장님께서 먼저 대응을 하셔가지고 다 설명을 다 해주셔가지고 당부만 그럼 드리겠습니다. 방금 했듯이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져서 어떻게 행정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부분들을 보여야 되겠죠. 솔선수범해서 우리 시에서 먼저 지켜나가면서 우리 사업장들도 만들어 나가는 게 보여줄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애석하게도 어저께도 또 뭐 보도 자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열기구 관련된 공장에서 이제 또 추락사가 돼서 한 명이 또 사망을 또 했더라고요. 언급을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이게 나와서 마음이 좀 많이 아팠는데 이게 조금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어째 보면 또 너무나 과도한 그 법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적절한 부분들이 좀 찾아 나가야 될 부분을 생각인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지 않나. 이게 노동자들도 그 안전수칙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잘 지켜 나가야 되는 부분들 잘 지켜졌는데 이런 사고가 생겼다 하면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자리 잡힐 수 있도록 그 교육을 시켜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난관리과에 좀 이번에 그 태풍으로 인해서 울주군 같은 경우는 이제 태풍 피해를 굉장히 많이 좀 봤던 부분이고 얼마 전에 또 보고 받을 때도 그 148억 정도 이렇게 국비가 나와서 복구에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는데 맞습니까? 예, 근본 피해는 사실은 경북 영주나 포항 쪽에 이제 피해가 많이 났었는데 저희들도 이제 울주군에 도동면에도 이제 일부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피해 난 사항을 인지를 하고 중앙부처에 어필을 해서 그 예산을 국비를 많이 좀 받아온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제 그게 기존 이제 그 복구비가 나왔다 해서 뭐 좋아해야 될 부분은 아니겠죠.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돼야 되겠지만 혹시나 이제 그게 있다 해서 기존에 있는 대로만 복구를 하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또 다른 조치라든지 새로운 이런 것들을 또 병행을 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예, 피해 났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장 기본적으로 한다 그러면 원상복구의 이제 개념이 도입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개선복구 그렇게 피해가 재발 방지가 안 나도록 교량이라든가 제방이라든가 그리고 숭상이라든가 해서 차후에도 이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개선복구 사업으로 그 예산을 확보해서 가져왔습니다. 개선 복구도 좋지만 이제 차후에 그냥 복구만 해버리면 또 그 같은 일이 좀 생긴다 하면 똑같이 지금 이제 또 일어날 상황이거든요. 요즘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집중성 폭우로 이렇게 한 곳에만 이렇게 집중되다 보니까 이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좀 더 다른 아니면 뭐 이게 다리가 좀 낮게 설치되어 있다든지 하면 높이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하천 폭이 좁다면 좀 넓게 만들어 준다든지 울주군에도 보니까 이제 뭐 다리가 날아간 곳이 굉장히 많고 도로가 유실돼 가지고 없어진 곳들도 굉장히 많던데 그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부분은 이제 하천 기본 계획이 이제 기술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추어서 하고 그 외에 범람이라든가 우려가 된다 그러면은 수축부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이제 기술적으로 보강을 해서 재피해가 없도록 하고요. 교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계획에 맞춰서 한다 그러면 숭상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근에 있는 토지나 주택을 감안을 해서
최대한으로 이제 통수 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왜 이런 언급을 하냐면 시에서 많이 조금 좀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해서라도 하고 싶은데 못한다 하면 지자체와 같이 의논해서 지자체에 조금 이런 부담을 시키더라도 보강하고 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분도 시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필요한 예산은 시와 군에서 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방별 필요한 부분은 현지 여건에 맞추어서 확보하고 재피해가 없도록 올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를 시작한 지가 한 1시간 30분 정도가 다 돼갑니다. 지금 11시 반이 다 돼가는데 저희 오찬과 잠시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장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장글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보면은 어제부터 우리 행감이 시작되는데 행감은 사실은 지적하고 또 뭐 올해 하면서 고쳐야 될 사항을 이렇게 행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또 지적된 사항은 또 내년에 또 그게 또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정말 뭐 오전에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10월 29일 날 우리 서울의 이태원의 사고는 참사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울산에도 지금 뭐 연말에 이런 큰 행사가 주어져 있습니까? 네, 오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지난 10월까지 큰 축제들은 31개가 진행됐고 11월, 12월 중에 계획된 행사들은 17개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원수는 저희가 500명 이상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17개 정도, 하나 정도 취소됐기 때문에 16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있고요. 해돋이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취소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오전에도 잠깐 말씀 주셨지만 해돋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간절곶이나 대항암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인파가 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15일, 18일까지 또 특별 점검을 따로 진행할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1만 명 이상이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 대해서는 또 특별히 저희가 지금 점검 계획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산에는 불꽃 축제는 뭐 취소되듯이 사실은 행사를 안 해도 될 것을 또 해서 또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왕에 행사하는 것 같으면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또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0월 29일 날 우리 충북 괴산에서 지진이 발생했죠? 예. 사실은 우리 울산에도 사실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시민들에게 우리 울산 산업단지도 있고 이러다 보면 큰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뭐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울산시에서는 아직 지진이 발생된 경우는 없지만 지금 인근에 있는 경북에 지진이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지진이 발생된과 동시에 일단은 기상청에서 이제 지진에 대한 정보가 오면은 즉시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지진 발생을 통보하고 예를 들어서 더 큰 기록적인 피해가 발생된다 그러면 신속하게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지난해 상황 정보 시스템으로 인해서 조치하는 그런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2025년까지 우리 지금 내진 보강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잘 챙겨봐 주시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항에 우리 지하 주차장 지금 보면은 침수 사고로 해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되었는데 우리 울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하 주차장
그 침수에 관련된 그 파악이 돼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이제 일단 하천변에 대해서는 이제 인근에 5개소가 이제 지하 주차장이 좀 있는데 현재는 번남하더라도 거기 이제 지하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거는 다 조치가 되어 있고요.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 주차장에서는 침수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향후에 이런 사태가 이제 포항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저희들이 강납판이라든가 안전 조치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사실 건축법이나 주택법을 바꿔서 이게 차수판 이거 개정 이런 걸 개정하고 이런 건 안 되겠습니까? 예, 차수판이 이제 국가 차원에서 예.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를 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 16년 차바 때에 피해가 입은 지역에 차수판을 많이 설치했고 예. 지금 설치를 이제 그 당시에 그 설치를 했지만 그 원에 의해서 그 설치를 이제 보류한 그 가구가 있습니다. 그 가구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도 지원해주고 시에서 그렇게 조치를 완료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제 비가 오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그 국가산업단지 내에 그 1962년도에 그 노화된 그 우리 관로 있죠. 그 현장을 제가 얼마 전 갔다 왔거든요. 그 현재 그걸 지금 20년 된 거는 먼저 교체를 하고 있죠. 원자력 산업안전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에는 한 1만 2천 킬로미터 있고 그 중에서 국가 산단에 예. 위험물하고 유독가스, 유해학 물질 이런 게 한 1,700km 이상 묻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게 또 국가 산단이다 보니까 그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협의하고 예산을 들여서 그 제일 최근에 한 게 20년 이상 된 예. 916km에 대해서 배관에 대해서 안전 진단을 했습니다. 올해까지 4년 계획이었는데 올해 연말까지 완료가 되고요. 그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그 즉시 보수해야 될 때는 이미 보수를 했고 좀 그 시간이 걸리면서 지급을 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 배관은 교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건 좀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누출이라든지 부식이라든지 파손 이런 거에 대해서 즉 모니터링하고 특히 이제 방식 그 시스템에서 전기 방식을 이제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도로 굴착이라든가 이런 공사 때도 우리 시하고 구군하고 그 굴착 그 허가 이런 것도 공유를 하고 있고 그때마다 이제 날아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우리 시가 국가하고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그 국가산단 지하배관 그 관리센터라고 지금 156억을 이제 그 국비하고 시비를 넣어서 올 연말 내년 초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연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걸 하고 나면은 지역에 있는 지하배관에 대해서는 모든 그 대상이 모니터링 24시간이 되고 그리고 항상 그 현장에 출동해 가지고 안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게 됩니다. 예, 그 인명 피해가 나고 난 뒤에 꼭 그런 또 사고가 미리 해보겠다는 이런 그런 걸 보다는 방금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해서 잘 추진해 나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이장거로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태호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우리 민생사법경찰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까 합니다. 예. 우리 특별사법경찰은 전문 분야별 수사 기법, 또 수사정보 수집, 작성, 적법 절차, 관련법 숙지 등 수사와 관련한 지식과 수사 역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직무 연차 내 수사 실무 교육 등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역량이 제고시키는 것도 하고 있고 그죠?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11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우리 수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예. 지금 현재 특사경 교육 실적이
특별사법경찰 수사 실무 단계 과정이 7분, 특별사법경찰 사회부 교육이 27분 이 강의를 수강을 했습니다. 예. 내용 명시되어 있죠. 예. 근데 그 앞쪽에 109페이지를 봐보면은 특사경 인원이 우리 총 311분입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이런 대비를 했을 때 좀 저조해 보이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먼저 저희들이 이제 연간 수사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연간 수사 활동을 펴는 데 있어 가지고 주로 3가지 형태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보면은 기획 단속을 하고 특별 단속을 하고 고소 고발 등으로 인한 그 제보에 의해서 이 수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은 기획 단속할 때는 보면은 명절 때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원산지 표시라든지 대부업이라든지 또 식품위생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획 단속을 하고요. 또 이제 청소년 개학기 맞이하면은 그때는 이제 청소년 유해 매체 그 이제 관해서 우리가 또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행락철 같은 경우에는 공중위생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획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단속은 저희들이 이제 언론 보도라든지 어떤 사회적 이슈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올해는 우리 시에서는 뭐 크게 언론 보도가 된 건 없습니다만 주로 보면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그거를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특별 단속을 했는 것이 주로 이제 원산지하고 식품 쪽에 한 6회 정도 단속을 해가지고 특별 단속 실적도 좀 거양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이제 뭐 구군에서 이제 수사 의뢰가 올라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수사 활동을 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처벌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의원님 질의하신 그 교육 인원이 이제 우리 특사경 인원에 비해서 교육 인원이 왜 이리 적으냐? 네, 제가 그 질문 그런 드렸습니다. 말씀인데. 앞에 뭐 충분한 설명은 잘 들었고요. 예,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게 저희들이 보통 보면은 그 법무연수원, 법무부 소관이 법무연수원에서 그 인원이 정해져가 내려옵니다. 각 그 배정대가 내려오는데 그 배정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이제 저 법무연수원에서 하는 교육 형태가 2가지거든요. 이제 보면은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실시하는 5일간 일정으로 줌으로 실시하는 34시간 교육 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교육이라 해가지고 1개월에 한 달 동안에 29시간을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공유 시스템으로 접속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사회부 교육 같은 경우에도 27명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건 충분히 많은 인원들이 교육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사회부 교육인데. 그것도 뭐 어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뭐 단기 과정이라 해가지고 이런 어떤 국가에서 그렇게 어느 기관에서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그러면은 예. 그게 이제 뭐 어쩔 수 없다고 하고 또 그런 또 개선해야 될 문제에 대한 제가 또 제언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게 수사 역량 제고를 위해서 이 매년 필수 교육 과정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만일 그게 아닌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강사를 부른다든지 신설을 해서라도 많은 우리 그 특사경의 관계자분들께서 이러한 교육 실시는 필요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뭐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니면은 뭐 사회부 교육을 통해서라도 우리 많은 우리 특별사법 경찰들이 수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하고, 요 절차는, 교육 절차는 한 번 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무연수원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인원을 배정해가지고 시도로 내려오는데, 그게 아마 그 시도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아마 비례적으로 할당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인원을 구군이나 시에서 받아가지고 또 법무연수원으로 올려줍니다. 그래 되면은 그 인원에 대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 인원이
그 접속을 해서 시스템 접속을 해서 교육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인원을 좀 더 많이 배정해서 전문성을 좀 살릴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 주요 업무 추진 사항 예. 34페이지죠. 지금은 사전 예방 활동 강화로 시민이 공감하는 수사 전개, 예. 사회적 약자 등 조사 편의에 대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여기 보면은 주요 업무 주인 사항에 보면은 홍보 간담회, 사회적 약자 등 조사 편의 제공 등 사전 예방 활동 강화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를 전개해 간다.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는데 예. 우리 사회자 약자 생계형 뭐 피의자들 예. 특히 뭐 그런 부분 노점상이나 전통시장에 등 계시는 분들이겠죠. 그리고 뭐 또 이 사전 예약으로 조사 편의를 좀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죠. 예. 중요하지만 단순한 실수는 또 혹시나 또 우리가 모르고 예. 우리 무지로 인한 법률 위반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원이 들어와 보면 이렇게 이제 적발되는 사례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겹치는 경우도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같은 그 어떤 위반 사례가 예. 근데 이런 것들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뭐 교육 혹은 뭐 홍보 활동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뭐 꼭 이제 저희들이 피의자에 대한 그 사회적 약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부분에 속하는 면이 되겠습니다. 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거는 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적발되고 이렇게 중복된 이런 이제 그 그렇습니다. 주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홍보 활동 뭐 그런 그거는- 교육이라든지 예. 이런 게 하고 있느냐고 예, 제가 질문을 그렇습니다.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그 어떤 우리 그 특사경이 아직까지 시민들인데 많이 안 알려져 있을 수도 있고, 몰라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 한편으로는 중요한 게 공정거래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질서도 확립하고 이래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로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 하나는 현장에 직접적으로 이제 나가서 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매체 통해서 하는 거는 저희들 홈페이지도 있고, 이제 버스 정보 시스템에 그 전광판에 그래서 거기서 올해도 지금 4월에서 10월까지 사전 예방 홍보도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 대공원 전광판에도 4월에서 10월 말까지 그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스 정보 다음 과장님. 예. 지금 이제 홍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게 자주 적발되는 이런 사례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나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행위는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겠죠. 맞지 않습니까? 안전을 위해서는. 예. 또 집행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특히 사회적 약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뭐 그 생계형 피해자 이런 분들에 대한 이제 의견 수렴과 실수를 자주 적발되는 사례 등을 이제 이렇게 내용들을 이런 이제 전례들이 나온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중복된 내용들을 예. 그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중복된 사례가 많다고 하니까 예. 대부분 다 뭐 다 비슷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예. 별 차이가 없으니까 이런 사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제대로 해야지만이 이게 그분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지만 또 그런 분들의 의견이나 실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사례 등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 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된다면은 또 더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 특별사법 경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당부히 말씀드리고 두 가지입니다. 그 교육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기 위한 제고를 위해서라도 교육도 좀 필요하고 우리 관계자분들에 대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피의자에 대한
사회적 약자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편도 제공해 줘야 되지만 이렇게 재발되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 사례로 활용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권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공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추가적으로 조금 좀 질의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해안선을 끼고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쭉 이어오고 있고, 지금 항만 산업이 이렇게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성행을 지금 시켜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뭐 원유나 가스 이런 것들을 지금 배관을 통해서 수중 배관을 설치해서 지금 돼가 있는 부분들 맞는가요? 그쪽 부분은 지금 SK 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S-오일이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연안에 부위가 있습니다. 원유 부위라고 해서 큰 배가 와서 가깝게는 못 오니까 한 1, 2km 떨어진 지점에 그걸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접속을 해서 거기 관을 통해서 공장으로 들어와서 정유를 하는 그런 배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빼먹어서 지금 다시 이제 언급을 좀 하는 게, 아무래도 바닷가 쪽에 있다 보니까 뭐 부식 사례라든지 혹시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지금 울산에는 뭐 가스나 아니면 원유라든지 이런 게 유출된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혹시 없었습니까? 전에 작년 같은 경우 S-오일 쪽에 뭐 약간의 그래서 해안에 누출돼서 상황이 한번 벌어졌던 적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다시 당부 드리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니까 한번 꼭 챙겨봐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공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과장님, 이장걸 의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감사 자료를 이렇게 쭉 보면서 27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민사랑안전보험이라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몰랐는데 이제 이걸 보면서 이런 보험이 있었구나라고 하는데, 여기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지금 시민들이 충분한 홍보가 되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랍니까? 네, 안전청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시민사랑 안전보험은 일단 지금 저희도 물론 조례가 있지만 5개 구분이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장 항목은 12개에서 19개 정도 시군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자주 발생하고 발생 빈도가 높고 노출되는 위험도가 높을수록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민의 안전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다 가입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는 한 기초지자체 기준으로 97% 이상 가입된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오전에도 이 홍보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 시 홈페이지나 또 행안부는 행안부대로 전국에 내 보험이 어디에 있는지 내 보험 알아보기, 찾아보기 이런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충분하게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장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드리고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이태원 사고 참 이게 안타까운 이런 사고인데요.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유가족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애도를 표하면서 제가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총괄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그랬습니다. 앞에서 충분히 제가 권태 의원님 질의하실 때 이야기를 들었었고요. 내용들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관리 기준을 보면 우리가 지역 축제 그리고 공연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네. 지역 축제는 우리가 재난안전법, 그렇죠? 공연, 실내 공연이라든지 실외 공연은 공연법 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라기보다는 공연은 공연 시설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연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에 대한 부분은 공연 관리 책임자가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차이점만 간략하게
뭐 차이점 어떤 뭐 큰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 안전관리 기준이라든가 인력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공연법은 조금 더 세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비를 몇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몇 %를 확보하라는 부분들이 공연법과 공연법 시행령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제출 기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관리 계획 관련된 제출 기한. 재난관리법에 의한 걸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축제나 행사를 하려고 하는 자는 구청장 군수에게 3주 전에 자료를 제출하게끔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되고 2일 이전에는 또 현장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역 축제만 이제 재난총괄 부서에서 이제 관리를 하시고 공연 같은 경우는 또 우리 문화예술 관광국에서 하는 부분인데 뭐 그 국의 질의를 해도 뭐 똑같이 또 한가가 비는 거고 요가의 질의를 해도 비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연 같은 경우는 공연법에 의해 갖고 우리가 일주일 전에 요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연도 사실은 안에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고 실내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전 쪽이 어떻게 보면 더 문제가 또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1000명 이상 그렇죠. 1000명 이상 인원이 운집하는 곳에는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500명부터 시가 자체적으로 또 관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500명은 지금 5개 행사 그 안전관리에 의한 조례에 우리 의해서. 시 조례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이제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타지보다는 촘촘하게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지금 요 안전관리 계획에 보면은 인력이라든지 뭐 그 배치 현황들, 인력의 교육, 예, 그다음에 그렇죠. 인원의 규모, 예. 정친 출입 동선 이런 예. 부분들 다 보고 그런 있습니다. 부분들 다 시설물을 보고 있죠. 가설 시설물의 안전성까지 보고 있습니다. 예, 요 계획서가 들어오면 담당 과에서 심의를 하시죠, 그죠? 구청장 군수 그러니까 1000명 네. 이상인 경우에는 예. 지역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안에 보면 심의를 하시는데 뭐 인력 배치라든지 뭐 안전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의를 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실제 이제 행사가 진행이 되고 저희도 행사를 가보다 보면 민간 경비업체 인력들이 쭉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지금 시에서는 이거 민간 요 계획서 안에 민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민간에서 이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민간 경비 업체에 대한 그 배치 계획 아니면은 뭐 인원 확보 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까? 강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까? 얼마 이상의 인원이 모이면 몇 명에 대한 경비 인력을 확보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임의 규정이 있습니까? 강제 규정이 있습니까? 인원 배치를 해야 된다는 부분만 있지 인원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때까지 했던 31개의 그 안전관리 계획 협의를 한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고 있으면서 과연 안전관리 인원이 몇 명이 적정한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도는 네.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면서 살펴보고 지금-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게 우리가 빈틈이 생긴 부분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실제 우리가 시에서 안전관리 계획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의를 하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 왜? 이게 지금 경비업체, 민간 경비업체에 대한 인원 배정이라든지 계획 이 정도만 우리가 보고 심의를 하는 부분인데 실제 민간 경비업체들이 현장에 나가면 얼마를 배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러면 공연법 같은 경우에는 공연 행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니, 지역 안전관리에 축제를 대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예산이 지역 있고요. 축제. 지역 축제 지금 담당이시니까 네, 그쪽 네. 관련돼서 얘기를 할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의 기준은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점검하고 부분은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울산시에서 타지보다 좀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네. 봤을 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간 경비업체 인원에 대해서 충분한 예를 들어 1000명 이상이면 몇 명의 경비 인원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이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뭐 강제성을 크게 띄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간 경비업체에서 5명 세우고 싶으면 5명 세우고 3명 세우고 싶으면 3명 세우고 여기 세우고 싶으면 여기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관리 계획이 우리 시의 심의로 충분히 들어와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가는 부분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임의 규정밖에 없기 때문에 시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안전관리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그 공연법에 의한 공연, 실외 공연이라든지 실내 공연이 있는데 실내 공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권태호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단위 면적당 인원, 사실은 그 사이즈 규모가 큰데 1,000명이 모이는 거하고 작은 공간에 1,000명이 모이는 거하고는 밀집도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참 이게 세밀함이 좀 부족한 형식적 매뉴얼이 아니냐. 단위 면적당 어느 정도의 인원이 운집을 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가 세밀한 그런 매뉴얼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우리가 실내 공연 같은 경우는 추측이 되죠. 실외 같은 경우는 옥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사이즈가 어느 정도 좀 넓은 공간에서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많은 공연들을 시행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1,000명이 모인다. 헐렁할 수도 있고 빡빡할 수도 있고 그래요. 어느 공간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측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내 공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단위 면적을 대략 확인을 하잖아요. 건축물을 지을 때 1층 공간의 사이즈는 규모는 얼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의자가 들어가고 나머지 공간에 대한 인원이 차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매뉴얼은 제가 봤을 때 좀 나온다 보거든요. 계획은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공연법은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지만 공연장 같은 경우는 객석 기준이라는 부분이 있죠. 객석에 예.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밀집도라든가 규모를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전관리 비용에 대한 기준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돼 구체적으로 있다고 나와야 됩니다. 네, 언급돼 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실외, 옥외하고는 실내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구분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실내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는 뭐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렇게 실내에서 하는 우리 행사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행사에 대한 좀 세부적인 매뉴얼도 우리가 좀 있어야 된다 보고요. 앞으로 조금만 돌아갈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그 안전관리 계획을 우리 축제 주최자가 우리 시에다 제출을 하고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통과가 돼서 통보를 해주면 그걸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담당과에서는 그 최종적으로 현장 확인을 한번 하십니까? 안전관리에 대한 아까 부분에 말씀드린 대해서. 대로 그 시가 하는 500명 이상의 행사는 심의 규정은 아니고요. 우리 조례가 보면 협의하게끔 돼 있고 그렇죠. 예. 구군에서 하는 1,000명 이상은 심의 규정입니다. 그리고 구군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사실은 현장 점검은 일일 전에 나갑니다. 이틀 전에 나가는 이유가 예. 현장 점검을 나가셔서 어떤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시는가요? 그 가설 건축물들이 일단 무대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예. 완성된 상태를 보고 예. 더 보수 보강이 필요한지 안정성을 보고 더 예. 보강하게끔 지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최소 저희가 3일 전에는 나간다는 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안전 뭐 인력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네, 그래서 안 인력 하십니까? 배치가 필요하다고는 돼 있지만 그러니까 축제- 임의 규정 사항이긴 한데 네. 거기 가셔서 주최 측하고의 뭐 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그 사전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는가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저 5개 행사라도 사실상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행사의 장소적인 특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참여하는 연령층의 또 내용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 대상인지 어르신 대상인지. 그래서 좀 더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어르신이나 장애인 행사인 경우에는 더 많이 배치하게끔 저희가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말씀은 저희가 동의하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안전관리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부분은 좀 빠른 시일 내에 검토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 의원님들 다 말씀하셨다시피 순수 우리 민간 단체에서 주관이 없는 행사들 이 부분들이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혹여나 그 총괄 과장님이 파악하신 바로는 울산에 주최 주관이 없는 대단히 행사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사실은 현장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일례로 이제 중구에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내에 그리고 골목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밀집도를 우려할 정도의 큰 그 주체 주관이 없는 행사는 현장 말씀으로는 크게 많지 않은 걸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담당과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도 알고 한데 뭐 안전에 대한 부분은 뭐 이번에 이슈가 됐다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좀 산에 좀 일이 좀 생겨서 우리가 울산시만큼은 조금 더 안전한 그런 도시가 좀 될 수 있고 또 뭐 축제를 즐길 때도 좀 편안하게 그렇게 즐길 수 있도록 우리가 사전에 사실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또 형식적으로 뭐 매뉴얼만 만들어 놓고 현장을 좀 등한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탁상 행정이 아닌 실제 적극적으로 좀 가셔가지고 확인하고 미리 사전에 좀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민간 경비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지금 우리가 없는 매뉴얼을 아마 타 시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행안부에서 크게 그 상해법 매뉴얼이 내려온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아마 전국 공통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 경비업에 대한 임의 규정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우리가 강구가 되어야 되고 매뉴얼 부분들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 방안들을 좀 빨리 좀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지금 나온 말 중에 주체 주관이 없는 행사의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울산에도 보면 국가정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주말에 관광객들이 오시고 또 거기를 또 이용하시는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충격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네. 또 울주군 쪽에도 뭐 영남 알프스나 대운산이나 그 산 쪽에 지금 이제 한참 등산객들이 많이 붐비고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주체 주관 관계없이 그런 것들도 다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과밀을 이제 한 면적당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부분이고 또 이게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 요소마다. 왜냐하면 국가정원 같은 경우는 네. 딱 그 지역 아닙니까? 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네.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건 그 네, 안에 안전 포함이 관리나 돼야죠. 안전 지도에 대한 부분은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노경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울산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면 선제적인 재난안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시민안전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시민 모두가 희망하는 안전도시 울산 구현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들은 울산 시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